지난번 영상을 통해 전기차는 저에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적인 연료비 및 유지보수 비용과 더불어 회생제동으로 인한 운전의 편의성 및 피로도를 감소시켜줘 여러모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기에 분명 여러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불편함 중 제가 타고 다니는 차종만이 아닌 전기차라는 큰 관점에서 대표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급속 충전과 관련된 불편함입니다. 참고로 2년 전과 달리 현재 전기차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스펙을 가진 차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전기차의 급속 충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은 브랜드와 차종을 넘어서 DC 콤보 원 타입은 물론 차데모 아답터를 사용하는 테슬라도 공영 급속 충전을 이용하기에 모든 차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과 직장의 완속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를 운영할 때는 공용 급속 충전기 사용을 피할 수 없기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불편함은 바로 급속 충전 속도 저하의 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예상하는 급속 충전 속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원인이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기에 있는지, 전기를 받아들이는 배터리에 있는지가 운전자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이는 곧 그 충전 속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데요. 이 불편함의 핵심은 예상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차의 급속 충전 속도를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충전기의 급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공용 급속 충전기는 4가지 급인 50kW, 100kW, 200kW, 350kW로 나뉘게 되는데요. 차량마다 각 충전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고, 단독 충전기이냐, 2대가 동시에 사용 가느냐에 따라 충전 속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의 잔량인데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대비 충전 상태를 State of Charge, 즉 SOC라고 표현합니다. 계기판에 표현된 배터리의 잔량 퍼센테이지가 SOC입니다.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는 SOC에 따라 충전 속도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정보는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각종 전기차 관련 매체나 민간 실험기관을 통해 차종마다 SOC에 따른 평균 충전 속도가 그래프화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잘 모르더라도 반복되는 충전 경험을 통해 배터리가 몇 퍼센트일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전기차 차주로서 충분히 습득 가능한 정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도인데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가지고 있어 온도 변화가 영하 10도 이하부터 영상 30도 이상까지 큰 폭으로 변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온도가 충전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급속 충전 속도가 변화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타면서 동일한 계절을 2번 정도 겪다 보면 이 정도 날씨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겠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고 구체적이신 분들은 충전 시 배터리의 최적 컨디션을 위해 쿨링이나 워밍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통해 현재 배터리가 충전을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급속 충전할 때마다 세 가지를 늘 따져야 하냐? 그 복잡한 과정을 매번 어떻게 반복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전 속도를 예상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전했던 경험 중에서 최대 속도를 받은 조건과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의 경우 75kW 정도가 100kW급 이상의 급속 충전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속도인데, 제 경험상 23도에서 25도 전후 정도의 날씨, 즉 여름밤이나 초가을 정도의 기온에서 충전을 할 때 무난히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기준으로 날씨가 더 쌀쌀해졌다, 더 더워졌다, 혹은 충전 전 주행 조건에 따라 현재 기온보다 배터리 온도가 더 낮아졌다, 혹은 더 높아졌다를 판단해서 75kW에서 얼마나 속도가 저하될지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도 저하를 예상하면 그 예상 수치보다 더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조금 더 덜 나오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 수치를 한참 벗어나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충전 속도가 나올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충전 경험상 70kW 초중반대 속도가 무난히 나와야 하는데 45kW 수준이 나온다든지,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24kW 수준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전기차 오너들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나의 충전 경험을 더 신뢰함과 동시에 충전기 제조사 혹은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전기 제조사 중 예상보다 낮은 충전 속도를 시그널에서 많이 겪었다면 시그널 충전기가 별로다, 속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특정 지역, 특정 충전기에서 속도 저하를 반복해서 겪다 보면 어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가 별로다, 또는 그 충전소 몇 번째 충전기는 늘 속도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전기차 오너들과 급속 충전 속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충전기를 더 신뢰함과 동시에 내 차 배터리가 예상된 충전 속도보다 더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동일한 충전소에서 비슷한 충전 조건이지만 들쑥날쑥한 충전 속도를 자주 겪거나 나와 같은 충전 스펙을 가진 차량과 동시에 충전을 하고 있고 SOC도 비슷한데 충전 속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되면 내 차의 조건이 뭔가 잘 안 맞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유형을 정확히 선을 그어서 나눌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 충전기를 더 신뢰하는 후자에 해당하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충전기에 표기된 안내문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 차의 매뉴얼을 보면 충전 시간에 대한 배터리 상태와 수명, 충전기의 사양,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충전 시간과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실제 충전 시간과 속도는 차량 배터리의 성능 상태 및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안내문의 공통점은 충전기는 늘 최상의 상태로 충전을 제공한다. 즉 충전기의 문제나 고장으로 인해 충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전기의 문제보다는 제 차의 배터리 상태를 더 의심했고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충전기가 제공하는 속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자에 해당했었다라고 과거형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충전 사업자와 실시간으로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서 다른 경우를 몇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집 앞 GS 칼텍스 충전소를 메인 충전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인 모를 속도 저하 현상을 접하거나 반복해서 겪을 경우 담당자분들이 모여있는 카톡에 이야기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빠른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제가 늘 GS 칼텍스 충전소를 애용하고 칭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여러 사례 중 충전기로 인해 발생된 문제일 경우 빠르게 점검하고 개선되다 보니 다른 충전 사업자의 급속 충전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시 꼭 내 차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GS 칼텍스 충전소 외에는 충전기가 문제없이 제대로 잘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 차의 배터리가 최적의 충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죠. 결국 경험과 주관을 바탕으로 한 뇌피셜을 동원하며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저 이외에도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와 급속 충전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테슬라가 슈퍼차저로 목적지 설정 시 배터리의 최적 온도를 세팅해 속도 저하를 최소화해주는 온루트 배터리 웜업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 역시도 도착 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 슈퍼차저 자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전기차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타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기에는 전기차 제조사가 제품을 팔기 위해 충전 시간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죠. 저처럼 전기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몇 분 만에 몇 퍼센트가 충전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지만 전기차 경험이 없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알고 구매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전기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이미 전기차를 경험해본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후기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급속 충전 시 충전 속도를 예상하기 쉽지 않아서 불편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